타이거즈가 광주 새 야구장에 기아차 직원들만을 위한 전용 좌석을 마련하려다 팬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에 뒤늦게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황제노역 논란의 허재호 씨가 검찰에 소환돼 재산 은닉 여부 등을 조사받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강훈태 시장과 이용섭 의원 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지사 후보들은 공약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 진보 성향의 교육감 후보 선출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일부 후보들이 경선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의미 있는 후보 추대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새 야구장은 세금 700억과 기아가 낸 300억 원을 합쳐서 만든 야구장입니다. 그런데 기아 타이거즈가 기아 자동차 직원들을 위한 지정석 400석을 따로 마련하려다 여론의 문매를 맞고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시민들은 기아가 아무리 투자를 했기로서니 이래도 되는 거냐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관중석 가운데 1, 3루 더가웃 바로 뒤쪽 좌석이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평일 기준 10,000원의 입장료를 내고 탁 트인 자리에서 야구 경기를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구단은 이 같은 노른자 위 좌석 가운데 무려 400여 석을 블록으로 묶어서 기아차 직원 전용으로 독점 판매키로 했습니다. 타 구단도 모기업 복지 차원에서 이런 걸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복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아차 직원들은 우선적으로 이 좌석을 예매할 수 있게 되고 일반 시민들은 팔다가 남을 경우에만 간신히 이 자리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아차 노조원들은 입장권 할인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입장권을 주말 휴일에 상관없이 2,000원씩 싸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야구 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구장 건립 비용의 3분의 2 이상 시민 혈세가 투입됐는데도 기아차 직원만 과도한 특혜를 누리는 시설이 됐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혜택을 받은 부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가지고 별로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아 타이거즈 구단은 좌석 배정을 둘러싼 논란과 반발이 확산되자 뒤늦게 기아차 직원 전용 블록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벌금 낼 돈이 없어서 황제노역을 선택한 허재호 씨가 4년 동안 도피해 있던 뉴질랜드 생활을 들여다봤더니 돈을 펑펑 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지노를 즐긴 건 물론 현지 한인회에 거액의 금일봉을 쾌척하기도 하고 건설사를 차려 돈을 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돈이 없긴 없는 걸까요?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항소심 판결이 나자마자 뉴질랜드로 달아난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 최근까지도 뉴질랜드에서 돈을 펑펑 썼습니다. 귀국 한 달 전 뉴질랜드 시내 최고급 카지노 VIP룸에서 도박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고 뉴질랜드 한인 행사에서 기부금 5,000달러를 쾌척하는가 하면 한인의 날에는 뉴질랜드 정부가 주는 장관상도 수상했습니다. 호와 요트를 사들여 선장을 구한다는 광고를 내기도 했던 허 회장은 현지 언론이 꼽은 7대 억만장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호화 생활을 누린 허 씨는 뉴질랜드에서 공격적 기업 활동을 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부촌에서 최고 6억 원대 초호화 아파트인 피오레를 분양하고 있는 KNC 건설은 대주건설이 이름을 바꾼 회사로 최대 주주는 바로 허재호 씨입니다. 모르죠. 한 번씩 어쩌다 한 달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고문으로 계시는데. 아 그래요? 그런 활동을 전혀 안 하시니까 몰라요 잘.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4억 5천만 달러짜리 주상 복합 건물 엘리엇타워 건설을 추진하기도 했던 KNC 건설은 최근 이 땅을 중국 부동산 개발 회사에 5천여만 달러에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어 몸으로 때우겠다며 자진 입국한 허 씨. 만일 검찰 수사 결과 거액의 은닉 재산이 확인될 경우 비난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네, 이런 국민적 공분이 일자 검찰이 허재호 씨에 대한 노역을 중단시키고 벌금을 강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검찰이 허 씨를 검찰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송정근 기자, 허재호 씨가 조사를 아직도 받고 있나요? 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현재 광주지검 7층 특수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교도소에서 하루 일당 5억짜리 노역을 시작한 지 닷새째 만에 검찰은 노역을 중단시키고 허 전 회장을 오늘 오후 검찰로 불렀습니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은 법리 검토 결과 노역장에 유치된 수용자에 대해 형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통상의 형 집행 정지는 건강이나 출산, 고령, 그리고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한데 허 전 회장의 경우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날 하루에 닷새 동안 노역을 했던 허 전 회장은 5억 원씩 6일치, 오늘까지 30억 원의 벌금이 탕감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허 전 회장에게 남은 벌금은 224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남은 벌금의 집행을 위해 검찰은 당장 오늘부터 허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습니다. 허 전 회장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 조사에서 재산을 팔아서라도 미납 벌금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지검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집중 취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전의 진행 양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통합신당이 출발하면서 광주시장 선거는 과거 때처럼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 됐는데 후보들의 비방이 뜨겁습니다. 먼저 정용욱 기자입니다. 상대방의 비방에 다소 방어적이었던 강훈태 시장의 태도가 지난 23일 출마 선언을 전후에 크게 달라졌습니다. 기자회견 등 공식 석상은 물론 라디오 방송에서도 이용섭 의원을 비난하며 시장 직무에 충실한 자신과는 달리 이 의원이 선거에만 매달려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소형선수권 대회 지원을 위한 지원법, 그것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통과시킨 날도 우리 이용섭 의원은 국회를 안 가셨단 말이지요. 국회의원이 본분을 못한 거지요. 강 시장이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 건 관건 선거 문제가 불거지면서 더 이상 밀릴 경우 경선 승리가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신당 창당으로 과거처럼 경선이 사실상 본선 구도가 된 것도 태도 변화의 한 이유로 풀이됩니다. 이 의원도 밀리지 않겠다는 자세입니다. 4년 전 0.45%포인트의 간발의 차로 패배했던 만큼 이번만큼은 작심한 듯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내 경선에 대비해서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이런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관위나 검찰에서는 선거 개입 수준이 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천 룰이 안개 속인 가운데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지 정치적 셈법까지 맞물려 있어 후보들은 예민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통합신당 창당과 함께 경선이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이래저래 아름다운 경선을 기대하긴 힘든 구도가 돼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장 선거전이 설전이라면 전남지사는 누가 더 좋은 공약을 내놓는가의 양상입니다. 후보들마다 장밋빛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 당선되고 나서 다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윤근수 기자입니다. 경선을 앞둔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내놓는 공약은 복지와 농어촌 분야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와 오지 주민들을 위한 100원 택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여객선 공영제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영록 의원은 최소한 생산비를 보장하는 채소 최저가격 보장제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석형 예비후보는 노인과 아이가 행복한 전남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지리적 제약과 농어촌과 노인 인구가 많은 전남의 특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무상복지 효과를 노린 걸로 보입니다. 이런 대표 공약 말고도 시군별로 맞춤형 정책을 내는 등 하루가 멀다 하고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동부권 출신은 서부권을 겨냥하고 서부권 출신은 동부권 표심에 호소하는 것도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주승용 의원의 목포를 거점으로 한 고속철도 르네상스 공약, 이낙연 의원의 여순 사건 명예회복을 위한 법제화 공약 등이 대표적입니다. 경선을 앞두고 민심을 얻기 위한 후보들의 공약 경쟁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포퓰리즘에 기대거나 소지역주의를 부추기는 공약은 경계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네, 다음은 광주시 교육감 선거전 소식입니다. 민주 진보 성향의 교육감 후보 선출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추대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 단임 후보를 뽑는다는 일정이지만 전교조 출신 두 후보가 경선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서 의미 있는 후보 추대가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민주 진보 성향의 광주시 교육감 후보를 선출하는 일에 130여 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광주 정신에 맞는 진보 교육감 후보를 선출할 것입니다. 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후보 추대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까지 단일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대위가 생각하는 우선 단일화 대상은 현 장휘구 교육감과 윤봉근 예비후보, 정희권 광주시 의원 등 전교조 출신 후보들입니다. 하지만 윤 예비후보와 정 의원은 단일화 관련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추대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두 후보는 공정한 경선을 위해 시민경선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공개 토론회를 여는 등의 선행 조건에 후보들이 먼저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무언가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구도 속에서 과연 광주 시민이, 유권자가 또 교육가족이 이것을 공감하겠느냐. 추대위는 광주 정신에 걸맞는 공정한 단일화를 추진하겠다며 두 후보에게 오는 28일까지 경선 참여 의사를 밝혀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두 후보가 자꾸 문제 제기하고 있는 그 불신의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이고 어쩌면 국가의 공신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선관위에다가 그걸 저희들을 위탁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추대위는 윤 후보와 정 의원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정대로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선을 처음으로 주장했던 전교조 출신 후보들이 이탈할 경우 의미 있는 후보 추대가 성사될지는 의문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참여자치 20일은 경찰이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낙서를 쓴 용의자를 잡기 위해 광주 지역 구청에 4천여 명의 기초수급자 개인정보를 요구한 건 수사권 남용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참여자치 20일은 낙서에 정권 비판만 없었다면 경찰이 이렇게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찰의 과잉 충성이 정권을 견제하는 여론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는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 스스로 시민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경찰관들을 적발하고도 징계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검찰이 좌익 교수라는 아이디로 5.18과 호남을 비하한 댓글 수천 건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고발된 국정원 직원을 이번 주 기소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은 인터넷 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가족을 상대로 성폭력적 비방글을 올리고 호남과 5.18을 비방한 혐의로 고소 고발된 국정원 직원을 이번 주 소환해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수사 등에 따르면 좌익 교수는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말까지 광주 시민과 호남 출신 정치인들을 비하하고 욕하는 댓글 3,400개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서 개청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상주 직원 200여 명이 근무하는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장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농업 분야 공무원과 민간 종사자 등 7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라남도 혁신도시 건설지원단은 교육 참가자들의 숙식과 관광이 연계될 경우 광주 전남권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빛가람 혁신도시로 옮긴 공공기관은 우정사업정보센터와 전파진흥원에 이어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 세 번째입니다.